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웅입니다.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 간략한 총평을 좀 드리고 또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총평을 좀 드리면 공제 문제집 범위 밖에서 1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청에서 뭐 공제 문제집에서만 실무종합 문제는 다 출제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공제 문제점에서만 다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가 우리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여기서 출제한다고 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또 관행적으로 3년 전까지는 공제 문제집에서 거의 다 출제했어요. 거의 100%에 가깝게. 그리고 최근 2년 연속으로는 공제 문제집에 없는 지문이 한 10% 정도. 그래서 문제로 따지면 한 7, 8문제인데 그중에서 지문 숫자로 보면 한 10% 정도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어법이라든가 또는 내용이 좀 쉬운 지문이요. 생소한 지문은 좀 쉬운 지문이어서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좀 그런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문제가 그냥 아주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8문제가 그러면 시중 경찰학 교재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시중 경찰학 교재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1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자, 개수형 박스 문제. 박스 문제는 여러 개 있는데 박스 문제가 뭐 보기 2개씩 선택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되줘가지고 좀 풀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가 진짜 난이도가 높은 박스형 문제죠. 이 개수형 박스 문제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2문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다시 2문제가 들어와서 이것도 좀 난이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극강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풀었어도 이 8문제 8개 틀린 거 이내로 들어오기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가 18문제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 18문제 중에서 10서너 문제가 저한테도 생소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채용 경찰학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 경찰학 교재도 좀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 그래서 경감시험 응시생 분들께서는 8개 이내 정도 틀렸으면 하여튼 실무종합은 최상위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경유 이하 시험은 한 12개 이내로 틀리셨으면 최상위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저는 이 실무종합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게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 듣기로 실무종합 과목도 현직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무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교수님들이 아니라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무종합 과목만큼은 현장 경찰관분들께서 출제를 해야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연구하듯이 출제하는 것은 좀 본격적인 시험, 채용 시험 그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승진 시험에 실무의 전문가는 우리 현장 경찰관인데 왜 실무 과목을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그 교수님들이 어떤 좀 개성이 좀 강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물줄기를 좀 벗어나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좀 심해져 버리면 그것은 좀 너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실무종합 과목은 현직 경찰관분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방향으로 출제 당국에서 변경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 자, 4번이 틀렸는데 이 4번에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위험의 종류가 위험의 구체성 위험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누고요. 또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또 위험 혐의 이런 것들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4번은 위험 혐의죠. 위험의 인식에 따라서 나누는 위험 혐의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 위험 혐의를 추상적 위험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2번 이제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완전 좀 생뚱맞은 내용이 작년 채용시험, 순경공채 2차 시험에서 이게 출제된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 똑같이 출제한 건 아니에요. 그 주제.
작년 2차 시험에 출제했던 주제. 이게 이제 특정 교수님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승진 시험에도 좀 출제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다 그냥 그 단어가 그 표시라는 그 설명이라는 것을 좀 알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하나를 그냥 꼬아놨으면 좀 풀기 좀 쉬웠을 텐데 개수형으로 해버리니까 다 맞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어디 틀렸을까봐 세 개로 이렇게 적으신 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으신데 다 좀 맞는 지문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개수형으로만 안 나왔으면 좀 생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자, 3번에 경찰의 기본 이념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경직법 1조는 통상 목적 조항이죠. 경직법 1조에서 경찰의 기본 이념 중 정치적 중립주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경직법 1조는 특별하게 희한하게 1항, 2항 이렇게 조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1조 1항은 국민의 인권보호.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것을 경직법 1조 경찰 작용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조항을 경직법 1조 1항에 넣었고요. 경직법 1조 2항은 비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1조에 정치적 중립주의는 없습니다. 자, 4번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 경찰 활동에 해당되는 전투 이게 이제 화랑부대라고 이게 우리 그 실무종합 경찰사 파트에서 좀 이렇게 눈길이 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까지 좀 계속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 경찰사에서 출제된 부분이 주로 경찰 영웅 파트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6.25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활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경찰은 원래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고 국가를 지키는 조직은 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경찰은 사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혼연의 일체가 되는 것이 우리 경찰이죠. 그래서 6.25 때 우리 경찰관 3분의 1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6.25를 군의 힘으로만 이겨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엄청 고생하셨고 또 군경이 함께 이겨낸 전쟁이 이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부대가 미군에 배속돼서 우리 경찰관 부대, 이 미군에 배속돼서 우리 경찰관 부대를 만든 것을 화랑부대라고 이렇게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활동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부대에 배속돼서 우리 경찰관 부대, 미군 부대에 배속된 경찰관 부대를 화랑부대라고 이렇게 칭했었습니다. 자, 5번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작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모두 몇 개인가? 이 개수 문제가 어렵죠. 자, 그런데 기억에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성 관련된 노력 조항, 이 노력 조항이 국경의 작용이 다 똑같죠. 뭐는 달라? 저기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서는 좀 다르죠.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서 경찰 인권위원회는 특정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인권위원회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국경위와 자경위는 노력 규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노력 규정 똑같고요. 국경위 자경위 똑같고요. 자, 니은의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 신분보장 규정, 신분보장 규정도 똑같고요. 자, 니은 디귿에 당원 당적, 그다음에 리을에 선거 취임 공직, 그다음에 미음에 경검 국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위원이 될 수 없는 거. 국경위 작용이 다 똑같습니다. 자, 비읍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 이거 국경위에만 있는 거죠. 국경위에만 있는 것이고, 자, 시옷에 위원장 및 5명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만 상임. 이건 국경위죠. 자경위는 위원장하고 위원 1명이 상임이고 나머지 5명이 비상임이죠. 그래서 비읍하고 시옷은 국경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국경위 작용이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그 2개만 아니고 나머지 5개가 공통사항이고요. 자, 6번에 경찰공무원 임용영상 셋째 줄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15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진짜 엄청 어렵게 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훈육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 성적 60% 미만이면 그다음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제2평정 요소, 제2평정 요소 근평, 근무성적 평정의 제2평정 요소 평정점 50% 미만이죠. 50% 미만. 자, 그런데 3번이 훈 6, 교육 훈련 성적 60% 미만 또는 생활 기록이 극히 불리한 경우. 맞아요. 근데 4번에 근무 성적 평정 제2평정 요소 평정점이 만점에 50% 미만. 맞아. 훈 6, 그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 제2평정 요소 50% 미만. 맞아요. 맞는데 다만 이제 제2평정 요소, 이 근무 성적 평정이 제1평정 요소, 제2평정 요소. 제1평정 요소가 객관 점수, 제2평정 요소가 주관 점수. 지휘관들이 1차, 2차, 3차 주는 것이 제2평정 요소죠. 그런데 제2평정 요소에 포상은 안 들어요. 포상은 객관 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포상이 섞여 있어서 틀린 지문입니다. 좀 날카롭게 냈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냈습니다. 자, 7번에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상 징계 감경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징계위원회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규정 맞아요. 징계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가 이제 기본형이죠. 자, 그런데 괄호에 경정 이하는 처관급 이상이 아니라 경감 이하는 처관급 이상.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처관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감 이하는 우리 청장 표창 등 처관급 이상 표창을 받았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8번에 유해성 경찰행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대15 출루탄 발사기가 있고 출루탄 발사대가 있죠. 이것을 그냥 직각으로 쏴버리면, 직사해버리면 출루탄 맞고 잘못하면 죽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려서 쏘라는 것이죠. 포물선을 그려서 쏠 때 출루탄 발사기가 있고 출루탄 발사대가 있습니다. 출루탄 발사기는 손으로 잡고 쏘는 것이고 출루탄 발사대는 이 차에 부착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차에 부착해서 쏘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대15 발사대는 15도 이상만 각도를 하면 직접으로 맞지는 않죠. 15도 이상으로 날아가니까. 대신 손으로 잡고 쏘는 것은 손이 흔들리니까 30도 이상은 해야 직사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15 출루탄 발사대가 15도 이상이고 여기 출루탄 발사기가 아니죠. 출루탄 발사기는 30도 이상. 대15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문구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경우였고요. 자, 9번도 암기 문구로 풀 수 있는 경우. 9번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 예산의 편성은 중지후 중기중 135, 예산의 결산은 중기감정 245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감정 245 중앙관서장이 부처 결산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중기감정이 일일이 중앙관서장이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즉 부처 결산보고서죠. 부처 결산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리을이 1번이고, 그다음 중기, 니은이 2번. 기재부 장관이 그러면 국가 결산보고서를 각 부처에 제출한 것을 다 합해서 국가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국가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 니은 2번이고요. 감, 디귿의 감사원이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송부하면 기억에 중기감청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감정 245 그것을 숙지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0번도 공제문제집에 이제 있긴 있는데 2번이 없어요. 2번이 공제문제집에 없는데, 다만 공제문제집에 없는 문제이지만 맞추기는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문들이 다 공제문제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이 맞는데 2번이 끝에 시행할 수 있다. 이 재량 규정이 뭔가 좀 찜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착성, 분류, 취급,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안 대책 시행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11번에 언론중재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이 4번도 공제문제집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자,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 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 정정 보도가 위법해야만 정정 보도할 수 있는 건가요?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정 보도 청구가 뭐예요? 사실과 다른 것을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해야만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위법한 내용은 제외합니다.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자, 12번에 경찰 통제. 자, 3번에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은 사전 통제야. 사전 통제는 뭐고 사후 통제는 뭐죠? 사전 통제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후 통제는 일이 발생한 다음에죠.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뭘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 어떤 공무 집행, 어떤 정책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로. 그래서 이것은 사후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는 맞고 그러나 사후 통제죠. 사전 통제가 아니라. 자, 13번. 경찰 활동에서 인권 존중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국자법에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 문제 전문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작용이죠. 작용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작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이 또 공제문제집에 없는 문제예요. 2번이 없는데 완전 생소한 내용. 경찰 수사권 심의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 의무 위반, 인권침해, 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규칙 2조 1호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송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사심의계에서 무조건 이송해야 돼?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자, 3번에 수사형과 해제 사유입니다. 3번의 수사형과 해제 사유인데 우리 수사형과 해제 사유가 어떻게 되죠?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필요적 해제 사유, 해제해야 한다. 필요적 해제 사유가 오진갱 필이죠. 그래서 여기 인권 침해,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이것은 오진갱에 안 들어가니까 필요적 해제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해제해야 한다. 필요적으로 서술을 해놔도 틀렸습니다. 해제할 수 있답니다. 4번이 맞는 정답인데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5기 3종 매교죠. 5기 3종은 경찰청장, 그 다음에 매교는 관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기 5년마다 기본계획, 인권정책 기본계획, 그 다음에 3종, 3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 그 다음에 매교, 매년 인권교육계획. 그래서 5기 3종 매교, 5기 3종 매교의 3종을 적어놔서 맞습니다. 자, 14번. 경찰 감찰규칙상 감찰처분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공제문제집에 지금 없는 내용인데 이 경찰 감찰규칙에 심의회가 2개가 있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가 있고 감찰정보심의회가 있습니다. 자,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찰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감찰처분심의회고요. 감찰정보심의회는 어떤 감찰 정보를 받았어. 이것을 감찰에 착수해 마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감찰정보심의회입니다. 그래서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찰 조사를 한 다음에요. 감찰 조사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2, 3, 4에 감찰 결과가 나오고 1번이 이것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2, 3, 4에 다 감찰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뭐 징계위원회 붙여마라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감찰처분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1번에 제적 기피 회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5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경찰청, 시도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는 경찰의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여러분 경찰인권위원회가 경찰관청이에요? 아니죠. 자문기관이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권고 의견 표명할 수 있죠.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국가인권위도 우리한테 명령을 하지 않는데 경찰인권위에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고 의견 표명 즉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 자, 16번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정보공개법 얘기를 할 때 이 정보공개법은 어떻게든 공개를 하려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법률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 전문 직업화의 단점. 자, 전문가가 우월한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 안다고 전문가라고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국민의 말은 무시하는 거, 이것이 부권주의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듯이 경찰이 전문직업화되면 경찰이 전문가로 채워지면 전문가가 똑똑하다고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권주의입니다. 자, 18번 경찰 부패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이게 그 공제문제집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다만 뭐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가 나머지 지문이 다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더티 해리 문제는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해서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것.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는 것이 뭐죠? 비지바디니스죠. 몸이 바빠, 참견하느라고 바빠. 그게 비지바디니스고요. 더티 해리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영화 더티 해리라는 영화가 1970년대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해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해리 역할을 해서, 뭐냐면 해리가 이제 경찰관이에요. 해리가 경찰관인데 힘들게 막 범인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딱 유치장에다가 가두고 집에 이제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자기는 출근하고 그 나쁜 놈이 경찰서를 걸어서 씩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상관이 돈 받고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해리라는 경찰관은 범인을 열심히 잡으러 다니지 않고 아주 나쁜 놈을 골라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더티 해리가 뭐냐면, 의도는 좋은데 의도, 취지,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나쁜 수단이야.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도덕적 딜레마 문제를 이 더티 해리 문제라고 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해도 용인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더티 해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19번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 공제문제집에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19번, 22번, 37번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자, 19번 다음은 경찰청 적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상 면책에 관한 정의이다. 밑줄 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면책이란 적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않거나 감면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1, 2, 3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규정으로 들어가면 경찰청 감사규칙 10조 2호부터 3호까지 6호,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그것이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징계 문책 요구, 이제 개인과 관련된 거고요. 2번 치정 요구도 개인 관련된 거, 3번 경고 주의 요구도 개인 관련된 건데, 4번 개선 요구는 관서와 관련된 것이고, 또 이렇게 징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4번은 제외가 됩니다. 19번 이게 규정 타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좀 이런 문제를 냈을까. 정말 이 다음 과목이 어느 하나, 그러면 그 다음 과목으로 가보면 경찰청 감사 규칙이 거론되면서 현재 감사 규칙 내용까지 또 봐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19번을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자, 다만 좀 개인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관과 관련된 거랑 좀 구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징계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징계 면책 규정이기 때문에 징계랑은 좀 상관없는 거, 그것은 빼놨겠죠. 그래서 징계랑은 좀 상관없는 4번이 아닙니다. 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델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 가운데서 에크와 스펠만, 이게 뭐죠? 지트버 문코레스죠. 그래서 지역 중심 경찰활동이 트로야노비치 버케로가 있고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것이 에크와 스펠만이 문코레스죠.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골드슈타인, 그 다음에 에크와 스펠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트버 문코레스. 자, 에크와 스펠만은 경찰 관세에서 보다 쉽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지역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을 제시했다. 이 문제 해결 모형이 좁은 대평, 그것이 이 사라 모델입니다. 사라 모델.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좁은 대평 내 가지고 사라 모델, 이 영문자만 이렇게 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아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20일 여러분 저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